안녕하세요, 블랙선입니다. 전기차의 고성장과 함께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2차전지, 배터리에 대한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현재 2차전지 시장은 중국과 한국이 양분을 하고 있죠. 현재 두 나라에서만 70%가 넘는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런 추세는 앞으로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이 발표가 됐는데 계속해서 1위를 지키고 있는 중국의 CATL이 역시나 10월까지의 집계에서도 31.2%의 점유율로 선두 자리를 지켰고요. 2위는 21.2%의 점유율을 차지한 LG에너지솔루션이 차지를 했습니다. 사실 CATL과 LG엔솔은 2강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올해 CATL의 무서운 성장세로 인해서 점유율 차이가 좀 벌어지긴 했지만 작년 한 해 동안의 점유율에서는 CATL이 1% 안쪽으로 1위를 차지하면서 2위인 LG에너지솔루션과의 격차도 크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중국 전기차 시장의 급팽창과 함께 현재 중국이 전세계 전기차 판매율 1위를 달리고 있죠.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급성장을 하고 있는 이 전기차 시장인데요. 그에 따라서 2차전지 시장까지 함께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CATL의 성장률만 봐도 알 수가 있죠. 10월까지 집계지만 지난해 대비 188%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 23.4GWh에서 올해는 67.5GWh까지 CATL의 배터리 사용량이 늘어난 겁니다. 현재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기차는 CATL과 BYD 등에서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이 LFP 배터리의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중국 전기차 시장의 확장은 곧 이 CATL과 BYD 등의 성장과도 맞물려 있죠. 게다가 중국이라는 거대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유율과 성장세는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국내 배터리 3사는 미국에서 준비 중인 이 배터리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기 시작해야지 이 점유율을 좀 더 강하게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위를 차지한 BYD를 살펴보시면 역시 CATL과 비슷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죠. 196.2%의 성장률인데요. 지난해 6.2GWh에 불과했는데 올해는 18.4GWh까지 생산량을 늘렸습니다. CATL과 마찬가지로 급성장하고 있는 이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LFP 배터리의 공급을 늘리면서 함께 성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특히 BYD는 2차전지뿐만 아니라 전기차도 함께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사 전기차용 이 배터리로도 사용을 하고 있죠. BYD의 전기차는 아주 오래전부터 양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적어도 10년 전부터 이 BYD 전기차를 본 것 같은데요. 중국 출장에서 말이죠. 특히 심천 지역에서는 BYD에서 만든 전기 택시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었고요. 그 외에도 기본적으로 전기 스쿠터와 전기 자전거 등 이미 전기로 만든 탈 것들이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보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배경을 통해서 현재 중국이라는 거대한 이 나라에서 전기차의 보급률이 세계 1위까지 올라온 것 같고요. 특히 중국은 이 자체적으로 만들지 못했던 이 내연기관차의 한계를 이 전기차를 통해서 구현을 해내려는 그런 모습이죠. 중국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지원금 정책 등을 통해서 시장을 키우고 있고 전기차와 2차전지 배터리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에서의 전기차와 2차전지 배터리의 성장이 빠르고 높은 것 같고요. 우리가 중국 2차전지에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BYD를 좀 더 살펴보시면 BYD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완전한 배터리 공급 체인을 보유하고 있는 완성차 업체이고 2차전지 분야는 중국에서 CATL에 이은 2위 그리고 전 세계에서는 4위를 차지하고 있죠. 배터리와 함께 전기 구동 시스템, 차량용 반도체, 자율주행 시스템까지 연구 개발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의 이 성장성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기업이고요. 투자의 귀재, 이 워런 버핏도 오래전부터 투자를 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앞으로 한 번 더 눈여겨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에 제일 특화된 기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전기차와 2차전지까지 가장 핫한 두 가지 분야를 모두 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에도 CATL과 함께 BYD도 포함이 되어 있죠. 앞으로도 꾸준히 모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BYD의 지난 3분기 자동차 판매량은 87%까지 증가한 21만 대였는데요. 자, 그 중에서 전기차가 18만 대로 85%를 차지할 만큼 이 전기차 판매량도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뿐만 아니라 이 전기차의 판매량도 늘어나면서 전반적인 기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까지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자, 앞으로 중국 내 시총 순위에서도 정말 빠르게 올라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2차전지와는 다르게 이 전기차 분야는 앞으로 경쟁도 더 치열해지고 있고 중국 정부의 이 전기차 보조금도 매년 축소가 되고 있죠. 2023년엔 보조금이 모두 폐지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당분간은 괜찮을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부분까지 단기 약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내 배터리 3사의 점유율을 보시면 LG에너지 솔루션이 45.8GWh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가까운 상승을 했죠. 99.4% 성장을 했는데요. 자, CATL보다는 낮은 수치이긴 하지만 2배 성장도 결코 적은 수치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SK온이 120.2%의 성장률로 5위를 차지했고요. 이어서 6위는 삼성 SDI가 차지를 했는데 최근에 이 SK온의 점유율이 좀 올라오면서 5위를 차지했죠. 엎치락뒤치락 하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치상으로는 국내 배터리 3사의 점유율을 합쳐야지 1위를 차지한 이 중국의 CATL의 점유율을 약간 웃도는 그 정도의 수치가 나오는데요. 그만큼 CATL의 성장이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2차전지만큼은 그래서 이 국내 투자와 함께 중국 시장에 대한 투자도 꼭 함께 하시기를 추천드리는 이유입니다. 참고하시고요. 현재 국내 배터리 3사의 점유율이 상승을 하려면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역시 미국 시장에 대한 투자가 무르익어 가야지만 가능할 것 같은데요. 자, 국내 배터리 3사 모두 미국 내 이 배터리 공장 설립이 확정이 된 상태죠. LG에너지 솔루션은 GM과의 합작 법인을 통해서 미국 내 GM 1공장 35GWh와 GM 2공장 35GWh까지 총 70GWh 규모의 배터리 생산 라인을 건설할 예정이고요. 스텔란티스와도 40GWh 규모의 합작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미시간주에 LG엔솔 자체 공장도 40GWh 규모로 건설 중에 있어서 2025년 무렵이 되면 북미 지역에서만 150GWh 규모의 이 배터리 생산 능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자, SK온도 포드와의 합작 법인인 이 블루오벌 SK를 통해서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이 공장을 건설할 예정인데요. 투자가 마무리되면 블루오벌 SK의 이 총 생산 능력은 129GWh에 달하게 되고요. SK온이 조지아주에 단독으로 짓고 있는 공장 두 곳에 22GWh까지 합치게 되면 미국에서만 이 LG에너지 솔루션과 비슷한 150GWh 규모까지 늘릴 수 있게 됩니다. 삼성 SDI도 마지막으로 스텔란티스와 합작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면서 2025년 상반기부터 미국에서 연산 23GWh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셀과 모듈을 생산하기로 했는데요. 생산 능력은 향후 40GWh까지 확장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것은 이 북미 지역 하나만 놓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외에도 이 국내 공장과 중국 등 아시아 지역 그리고 유럽 지역에서의 공장 건설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국내 배터리 3사의 연 생산 능력은 더욱더 커질 전망이고요. 2차전지 시장의 성장성을 가늠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배터리 3사뿐만 아니라 관련된 양극재와 음극재, 분리막과 전해질까지 배터리 핵심 소재 부품들의 성장까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현재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 타이거 2차전지 테마나 코덱스 2차전지 산업과 같은 ETF 내에 속해 있는 이 2차전지 관련 대부분의 기업들이 고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개별 종목으로 투자를 할 수도 있겠지만 ETF를 통해서 보다 안정적으로 이 중장기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국내 배터리 3사의 공격적인 투자도 있지만 배터리 점유율 1위에 이 CATL도 가만히 앉아있진 않겠죠. 자, 올해만 2번의 유상증자를 통해서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중국의 한 매체에서 CATL이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헝다그룹과 같은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최근에 헝다그룹이 문어발식, 이 부동산 사업 확장으로 인해서 부도 위기에 처해 있죠. CATL의 공격적인 투자 유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인데요. 자, 그들은 CATL이 이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나트륨 이온 전지, 자동차 보험, 완성차 업체와의 합작 등 이 관련된 시장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배터리를 바탕으로 한 이 다양한 분야에 진출을 해야지만 더 많은 투자금을 유치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상황을 우려한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서 현재의 확장 추세, 정부와의 관계, 배터리 안전 등 일련의 문제를 제대로 철회하지 못할 경우 이 CATL에게 여전히 특정 위험이 존재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국내 배터리 3사의 행보와 비교해보면 문화발식 확장을 이어가고 있는 건 사실이죠. 이 배터리 하나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이 사업들을 더욱더 확장하려는 모습인데요. 자, 그 때문에 이 CATL이 무분별한 이 생산 확대를 피하고 차기 기술 발전에 주력해야 한다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보다는 이 질적 성장을 하라는 말인 것 같은데요. 사실 공감이 가는 것이 LFP 배터리의 확장성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전기차의 원가 절감을 위해서 너도 나도 이 자사의 저가 모델에 비교적 저렴한 LFP 배터리 사용을 늘리고 있지만 말 그대로 이 아직까지 저가형에 불과합니다. 자, 국내 배터리 3사의 NCM, NCA와 같은 3원계와 비교했을 때 성능 차이가 있죠. 이래 충전 후 주행 가는 거리도 짧고 무게도 더 무겁고 부피도 더 큽니다. 가장 큰 장점은 20-30% 저렴한 가격인데요. 최근에는 그런 장점마저도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왜냐하면 LFP 배터리의 가격이 점점 오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내년부터 LFP 배터리 생산 원가가 16% 인상된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물론 LFP에 국한된 인상은 아니겠지만 NCM 등 3원계 배터리와 비교를 해봐도 더 큰 상승률인데요. 자, LFP 배터리의 가장 큰 장점이 가격 인상으로 상쇄가 되어버린다면 과연 앞으로 어떤 배터리의 사용이 더 늘어나게 될까요? LFP 배터리는 리튬, 인산, 철을 주요 원재료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탄산 리튬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3원계 배터리는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등으로 구성된 배터리를 말하는데요. 자, 수산화 나트륨을 사용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LFP 배터리에서 사용 중인 탄산 리튬 가격이 지난달 21일 기준으로 1년 전과 비교해서 무려 317.5%나 급증을 했습니다. 같은 기간 3원계 배터리의 원료인 수산화 리튬 가격이 193%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1.5배 정도 더 높은 수치인데요.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의 BYD는 지난 10월 이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LFP 배터리의 가격을 20%가량 인상을 했습니다. 다른 중국 배터리 업체들도 이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전반적인 이 배터리 가격의 상승은 불가피하겠죠. 자, 3원계 배터리의 인상 역시 있을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이 저렴한 LFP 배터리의 인상폭이 더 크다면, 그리고 이 저렴한 가격이 가장 큰 장점이었던 LFP 배터리가 늘어나는 이 수요 증가로 인해서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가게 된다면 더 이상 큰 메리트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물론 그렇다고 사용량이 줄거나 완성차 업체들의 정책 방향이 한 번에 바뀌진 않겠지만 큰 방향성에서 봤을 때는 대세가 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전기차에 국한되지 않고 더 큰 미래를 생각했을 때 이 고출력, 고성능의 드론이나 나르는 자동차 등의 이 도심 모빌리티, 그리고 로봇과 같은 제품들이 출시가 될 텐데요. 자, 부피와 무게, 이 작동 시간까지 생각을 한다면 3원계 배터리의 개선과 이 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LFP 배터리도 셀투팩 등 부피를 줄이고 밀도를 높이려는 그런 개선책들이 나오곤 있지만 그래도 근본적인 한계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큰 그림에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지금 당장은 LFP 배터리와 NCM 등 3원계 배터리는 공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흘러가는 모양이면 틀림이 없죠. 각 업체들의 제품 차별화 전략에 있어서도 두 제품 모두 필요한 상황이고요. 앞으로 배터리 수요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공급이 부족해지는 이 배터리 대량까지도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배터리 업체들이 지금 투자를 늘리고 있지만 공장이 건설되기까지의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2025년 전후로 전반적인 이 배터리 공급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내년부터라도 이 전기차에 대한 배터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면 반도체 부족 사태와 같은 이 배터리 부족 사태도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겁니다. 전기차와 이 배터리를 둘러싼 현재 상황이 이 정도고요. 자, 이런 점을 생각해 본다면 더 늦기 전에 2차전지 배터리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해 봅니다. 자, 올해부터가 시작인 거고요. 내년부터는 폭풍 성장이 기대가 되는 2차전지 배터리 분야죠. 자, 반도체가 처음 등장을 했을 때만큼의 임팩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구조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초창기 반도체 투자를 놓치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2차전지만큼은 처음부터 꽉 붙들고 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최근에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었죠. ETF도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또 하락장에서는 조정폭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더 멀리 그리고 더 높이 가려면 건전한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자,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매일매일 오르기만 하는 그런 주식은 절대로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죠. 조정받기 전 이 고점에서 팔았다가 조정이 끝나고 나면 다시 사야지.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정말 큰 수익이 날 거야 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고점과 이 저점을 맞출 수가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렇게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다 보면 더 많이 신경도 써야 되고 수익도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전기차로의 대대적인 전환, 그리고 2차전지 배터리 산업의 구조적인 성장, 자, 이런 기회를 만나기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아직까지 투자를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나마 투자를 하고 계시다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익 조금 났다고 절대로 팔아버리지 마시고요. 오를 때나 내릴 때나 꾸준히 한번 모아가 보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또 여러분 각자마다 투자 성향이나 투자금을 빼야 하는 시기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오늘도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고요.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정말 좋은 투자 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